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7월 23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시장 얘기,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 얘기, 그리고 이게 이제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 부분에 대한 얘기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변동성 줄인 상태로 이렇게 도지 전후 내지는 보합 전후권 흐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이었고요. 다만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나 S&P 500도 일단 최근 상승, 이 반등 나온 반등치에 대한 어떤 부담감, 차익 물량,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면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 지표들 어제 나온 것들이 제법 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조금은 부진한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일단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컨센보다 많이 높게 나왔고요. 2주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자체도 컨센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하나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게 상당수의 주들이 지금 현재 현금 보너스, 실업 수당에 대한 현금 보너스가 거의 중단된 상태잖아요.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연준에서도 그랬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현금 보너스가 조금 중단되면 고용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었고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다 중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2주 연속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고 이게 더 증가했다라는 건 델타 변이에 대해서 시장에 실질적인 피해가 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델타 변이의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흐름으로 보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올 상반기 내내 시장을 괴롭혔던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테이퍼링, 지금 테이퍼링은 당장 7월 또는 8월 잭슨홀, 9월 FOMC 중에 언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번 7월은 사실 조금 어려울 걸로 보기는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8월 잭슨홀 내지는 9월 FOMC에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제가 보는 이 관점은. 근데 오늘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온 부분들을 이 지수 나온 상태하고 이 상황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9월 테이퍼링 논의가 본격화되는 부분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요, 기업들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긍정적인 우호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 고용도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고용이 못 따라오고 있다는 부분 하나, 고용 증가세가, 회복세가 지금 점점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4차 팬데믹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주택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주택가격 조금 상승하긴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수요 둔화로 인해서 안정화 흐름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좀 점점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국제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조금씩 약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연준이 시장에 계속 압력을 받았던 부분이 점차 약화돼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22에서 기존에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결정이 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미국 시장에서도 테이퍼링 논의를 바로 이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아직까지 이 7월 지표, 8월 달 가서 7월 지표 그리고 9월 달 가서 8월 지표를 또 봐야만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존에는 8월 잭슨홀 내지는 9월 FOMC에서는 거의 테이퍼링 논의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마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 정도에는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기존에 제가 봤던 시각을
조금 또 딜레이 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나왔다. 요런 정도가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윤곽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의 틀이 조금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대화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 대화가 필요하죠. 이 부분이, 지난주에 이제 중국 쪽에서 급이 안 맞는 대화 상대를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미국이 캔슬을 시켰잖아요. 중국을, 따시키고 한국, 일본, 몽골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로 일정이 잡혔었는데, 중국 쪽에서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왕이 외교부장을 일단 내세우는 쪽으로 해서 이번 25일에서 26일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 일단 셔먼 부장관과 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뭔가 뭐 확실하게 아주 큰 이 부분이 성사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던 양국이 대화를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일부 뉴스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대북 관계를 비롯해서 일부 몇몇 가지 정도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합의 가능성도 좀 있는 이런 쪽의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뭐 이 대립각을 세우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 안 좋게 헤어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에는 조금 더 우호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겠다. 제가 볼 때는 이번 미중 대화가 부정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미국 시장은 하루 정도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쉰다라고 해봐야 지금 일단 14,500포인트 안착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올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이고요. 약보합권 정도, 그러니까 보합권 전후에서 약보합권 정도, 하루 정도 쉬는 정도. 이번 FOMC에 따른 어떤 눈치 보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는데 그 부분도 어제 22회의나 이 최근 어제 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밀어주는 발언이 하나 나왔잖아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파월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파월 의장의 지금 임기가 내년 2월까지죠. 사실상 올해 말까지인데 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연임되는 게 시장에는 좀 더 우호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원래 같았으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하죠.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브레이너스 연준 이사가 될 가능성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어제 얘기했던 부분이라든지 최근 이 위급한 상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연임 가능성도 일단 점점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시장은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구가해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말이 꼬입니다. 따라서 하루 정도 눈치 보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견조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에는 돌파 시도 가능성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어제 2조 4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일단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매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현물은 매도 중입니다만 선물 매수를 통해서 커버를 지금 다 해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이 지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코스닥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시장 수급이 지금 조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코스피를 먼저 보게 되면 일단은 제가 무방에서 미리 오늘 장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3260에서 70포인트 정도가 오늘 저항 레인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3260포인트에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를 오늘 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이 자리를 오늘 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이 자리를 맞고 얼마나 밀리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윗꼬리를 많이 달지 않는, 예를 들어 오늘 이 정도에서 마감을 했다. 60포인트 근처에 이 정도에서 마감을 했다. 지금 요 정도의 캔들로 마감을 했다. 다음 주 요거 돌파 시도 나오면서 안착 가능성도 생깁니다. 한번 내려갔다 올 수도 있겠지만 내려갔다 올라와서 결국은 위로 안착 가능성도 생깁니다. 다만 윗꼬리를 너무 길게 단다든지 하게 되면 다음 주 주 초반 다시 이 3220포인트, 30포인트를 또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현재 흐름으로 봤었을 때 나쁘지는 않지만 오늘 계속해서 올라갈 거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3260에서 70포인트 정도가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 일단 요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카카오뱅크 관련주들 다음 주 이제 일정을 앞두고 관련주들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행 섹터들 뭐 연일 지금 상당히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여행 섹터들의 이 움직임은 개인 이슈를 가진 이 노란 풍선의 영향으로 보여지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랜만에 5G 통신 장비 섹터들 조금씩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또 하반기 일정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5G 섹터들 충분히 통신 장비 섹터들 괜찮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 뭐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하반기로 계속 넘어가면서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 있겠죠. 뭐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2분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실적 시즌인데 실적 발표를 하고도 좋은 실적을 내고도 별로 주가 반응 없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3분기 이후 4분기 이후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냐 아니냐가 키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었을 때 통신장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우호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포스코, 한국금융지주, 삼성 SDI, LG화학, LG전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도가 외국인 수급이 좀 괜찮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현대차, LG생활건강,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리금융지주 정도가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통신장비네요. KMW, CIS, 네이처셀, 우리기술투자, RFHIC, 차바이오텍, 서진시스템, 컴투스, 현대바이오, 휴젤 이런 종목들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자이언트스텝, 에코프로비엠, LX세미콘, 이그젝스, 초록뱀 미디어, 심텍,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매도 상위 쪽에서 조금 눈에 띄는 편입니다. 자, 일단 시장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대신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조금 괜찮고 하반기 이후 계속해서 조금 성장이 가능한 sek터들에 어느 정도 이 포커스를 좀 맞춰서 조금은 여유 있는 스텝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